안녕하세요. 저는 JS병원 관절센터 김재균입니다. 2023년 어깨관절의 날을 맞아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관절의 날은 대한견주관절학회, 즉 어깨와 팔꿈치를 전공하는 의사들의 학회에서 어깨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깨 질환의 진단에서 치료까지 토탈 케어를 제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날을 지정한 지도 10년쯤 되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어깨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인의 2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고령 인구의 증가, 골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더 어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험공단 자료에서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요.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40, 10대, 50대, 60대가 많긴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층에 골고루 환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깨 통증에 대한 오해도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초기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일도 생기고 막연한 두려움, 정형외과에 가면 수술받아야 하니 막연히 무서운 마음에 또 안 쓰면 저절로 낫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병원에 오시지 않고 병원은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지연되면 어깨 기능의 손실로 인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의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중요한 4개 근육과 힘줄이 있는데요. 앞쪽에 1개, 위쪽에 1개, 뒤쪽에 2개 이렇게 4개의 근육을 총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 어깨가 팔을 쓰다 보면 충돌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뼈 지붕에 충돌 현상이 생기면서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을 건염이라고 하고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물주머니가 존재하는데요. 그걸 점액낭이라고 합니다. 점액낭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돌 현상이 생기면서 발생 가능한 가장 유명한 병 중에 오십견이 있습니다. 사실 오십견은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착과 염증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깨의 충돌 현상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충돌 현상이 심하지 않아도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관절의 염증과 유착, 그러니까 유착이 관절이 굳는 강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긴 것이고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증상으로는 일단 많이 아픕니다. 아픈 쪽으로 누울 때 특히 더 아프고 팔이 굳기 때문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거나 속옷을 입을 때 팔이 잘 올라가지 않게 되고 머리 감거나 목을 닦을 때 옷을 입고 벗을 때 이런 일상성 동작에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통증이 목이나 팔뚝으로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가는 분들은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쪽 팔은 잘 올라가는데 한쪽 팔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올리려고 하면 매우 아프고 힘들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줘도 저기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 또 뒷짐을 지려고 할 때도 손이 허리 위쪽으로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것이 오십견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어떤 치료도 운동을 통해서 그 유착과 강직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또 중요한데요. 염증과 통증을 같이 조절해 주어야 이 강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가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가 철봉에 매달리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면 좋아진다는 건데, 그런 근력 운동은 충분히 관절의 운동 범위가 회복된 다음에 하셔야지 섣불리 힘쓰는 운동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가 되고 낫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오십견과 함께 또 회전근개 파열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십견 환자의 약 5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고 이 중에 또 50% 정도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충돌증후군은 활동과 관련된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팔을 드는 동작, 머리 위로 팔을 높게 들면 통증이 발생하고요. 이 통증이 밤에 심해지게 됩니다. 밤에 심해지고 또 누워서 잘 때도 심해지게 되고요. 저런 신체 검진을 통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보존적 치료로는 약 먹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존적 치료 들어가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회전근개 관절 운동 범위를 보존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 어깨 관절 운동하는 관절 범위가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70%, 80%까지는 이렇게 보존적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가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뼈 주사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지만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와 물주머니 점액낭의 염증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줄여주게 되고, 이 통증이 줄어들어야 운동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에 앞서서 주사를 한 대 맞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는 또한 2,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반복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끊어진 힘줄을 다시 붙여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경우에는 또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은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이것저것 운동을 해봤지만 운동이 그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죠. 하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힘줄이 파열되면 일단 근력의 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 범위 감소가 회복되지 않고 이럴 때 관절경으로 수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을 잘 견디고 만족해하고 실제로 수술을 다 잘 제대로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 90% 이상에서 성공하고 또 그만한 만족도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경으로 충돌증후군의 감압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경우와 같이 작은 구멍만 뚫고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절경으로 한 수술은 저렇게 염증 있는 물주머니를 제거를 하고 충돌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견봉의 골극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힘줄 파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힘줄이 파열되면 저렇게 구멍이 보이게 되죠. 저건 이제 수술할 때 잘 다듬어서 구멍이 잘 보이게 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회전근개를 봉합한 경우 이렇게 꼬맨 실이 보일 텐데요.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저것들이 실입니다. 내시경으로 정교하게 수술을 해서 봉합을 완성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저희 병원에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JS 병원을 검색해서 요 어깨 통증에 효과적인 운동을 보고 따라하시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거나 없거나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50대 환자분들, 충돌증후군 환자분들도 이 검색해서 많이 보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의 동영상입니다. 어깨건강TV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